네온쌤이 알려줄게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용어와 개념이야. 너희들이 반드시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대단원이나 소단원 시작할 때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고? 바로 시를 공부할 때는 화자, 이야기를 공부할 때는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알아야 하냐면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왔지만은 정확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 목표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 또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수행평가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시간 바로 화자와 서술자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어.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화자가 무엇인지 서술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겠지? 보자. 자, 실속 화자의 말하는 이에 대한 내용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을 거야. 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또는 말하는 사물이 있어. 동물이 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반드시 시인 자신일까? 물론 초등학교 때는 시인이 뭔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반드시 시인이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시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나 즉 이 시인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작품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글쓴이를 대신해서 전달하느니 그게 바로 화자, 말할 화, 그 다음에 사람 자자로 생각하면 돼. 아, 그래서 말하는 이구나. 아, 화자는 그냥 한자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작품에서 보고 생각하고 이런 느낀 점을 시인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이가 바로 말하는 이, 즉 화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시인 자신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엄마야 누나야 하는 거 보니 그리고 내용을 보니 아마도 여기서는 소년인 것 같아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시인은 나이 많은 아저씨야. 그럼 어때? 아, 그러면 시인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말하는 이는 소년으로 뭐한 거야. 아, 조금 더 순수하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 뭔가 순수하게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권유하고자 그러한 말하는 이로 설정했구나. 아하, 말하는 이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 말하는 이,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는 이라고 해.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이야기 속의 세계, 상황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중2, 중3 가서 계속 나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라고 하는 거거든. 자, 서술자, 보는 이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서술자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이 서술자는 서술해주는 사람이지. 어떤 것을? 작품 속의 세계나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세계를 형상화하는 존재구나. 자,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가 말할 수도 있고 주변 인물로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또 나가 말할 수도 있고 인물들을 본대로만 전달하는 이가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인물들의 심리까지 알려주는 이가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라보는 위치나 또는 태도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 주제가 달라질 수도 있어. 자, 그것을 바로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시점이라는 것은 작품 안에 있냐 작품 밖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작품 안에 있으면 나로 표현이 되겠지. 자, 그 나로 표현되는 작품 안에 있는 것을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내가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관찰하듯이 전달해. 작품 안에 있는 내가. 자, 그러면은 뭐겠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작품 밖에 있네?
밖에서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해. 작품 속의 인물들을. 자, 그거는 뭐겠어? 밖에 있어. 자, 3인칭이야. 자, 그런데 그냥 전달만 해. 관찰하는 인물이기만 한 거야. 자, 그래서 그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불친절한 거야. 내가 가장 많이 좀 생각하고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인물들의 심리까지 막 알려주는 이도 있어. 와, 신이야, 신. 전지전능해. 누가? 작가가. 이것은 바로 작가는 밖에 있지? 3인칭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전지전능한 신이다 라는 표현 쓰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야. 자, 이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쓴 이야기를 읽으면은 심리나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서술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은 시 속에서 화자도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서 보는 이도 어떻게 보면은 작가를 대신해서 새로운 인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바라보고 또는 말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이 서술자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1인칭 뭐 또는 3인칭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본 거야.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그것이 가지는 특징들을 알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걸 왜 배웠냐고? 포인트는 이거야. 바로 이거. 말하는 이가 너희들이 시를 읽을 때 누구인지 잘 짐작해 가면서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상황은 또 어떠한지 이런 걸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것, 시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과 관련한 문제들 나오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습 목표 연관해서 공부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서술자도 마찬가지겠지? 서술자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상황을 어떠한 태도로 보는지, 관점이나 그 서술자의 특징은 또 어떤지, 이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채로 관찰만 하는지, 그것과 관련한 효과 있겠지? 문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보고, 그리고 그러한 서술자로 인해서 뭐 주제나 분위기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야기를 수용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뭐 중2, 중3 또는 뭐 중1이어도 모두 함께 미리 알아두면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이 기본 개념이 쌓이면은 공부할 때 확실히 도움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자, 중학생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개념과 용어 확인해 봤어. 다음 시간, 그러니까는 다음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꼭 알고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내용들 갖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자.